떠떠떠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비행 코로나 확진 특집, 지금의 방역 이대로 좋은가? 입니다. 항공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방역 규제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격정 토론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 변비행 이륙합니다. 코로나 오늘은 정말 공격적인 질문을 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모두에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지금의 방역 시스템과 이 정책이 정말 항공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입국 제한을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입국자에 한해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는 게 코로나 확진을 막아? 그러면 지금 뭐야? 30만 이건 어떻게 설명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노선에서 하루 동안 외국인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을 해요. 그 노선에 제한이 걸려요. 무슨 제한이 걸리냐면 그렇게 5명 이상이 나오는 그 순간에 곧바로 국토부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야 돼요. 5명 나왔습니다. 그럼 국토부가 무슨 지시를 하냐면 오케이, 지금부터 7일 동안은 그 노선의 탑승객 숫자를 비행기 총 그 좌석 수의 60%로 제한을 때려. 200석짜리 항공기면 120명까지밖에 못해요. 코로나 확진자가 타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미 2월달 기준으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백신을 접종한 여행객들에게는 PCR 검사조차도 안 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죠. 태국과 필리핀도 2월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무격리 입국이야. 들어와도 격리 안 해 이제.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어. 하지만 못 가. 왜? 우리는 격리하니까. 뭔가 지금 해외 국가들은 다 풀어주고 있고 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좀 새로운 어떤 방역 프레임에 맞춰서 시스템과 정책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국 제한 풀어주세요. 참, 우리 업로드가 내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열을 내면서 해외발 입국자 격리 7일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썽을 냈는데 썽낸 것이 청와대까지 들렸는지 곧바로 풀어버렸어. 당장 내일이 변비행 업로드였는데 이게 빵꾸가 난 거예요. 빵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아이디어를 냈죠. 하지만 아직까지 덜 풀린 규제가 너무 많이 있다. 내부적인 이야기, 정말 업계 사람들만 알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 소비자들과 또 직결되는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규제에 대해서 마저 썰을 풀자 라고 해서 제가 다시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빨간 옷. 이거 그만할까요? 정부가 그 해외 입국자 격리 7일 제한을 풀었습니다.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게 방역과 확진자 증가와 영향관계, 어떤 상관관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거의 없었어.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 이 7일 격리를 완화하면서 항공업계 그리고 여행업계가 웃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좀 풀어줬으면 하는 각종 규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입국자 격리 7일 면제의 기준이 좀 있는데 일단은 3차 접종자여야 되는 거예요. 3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에 한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못마땅해. 제가 3차를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이 백신 3차를 맞고 굉장히 건강상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불안해가지고 저는 3차를 좀 안 맞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맞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2차까지 맞으려서 맞았더니 또 3차까지 꼭 맞아야 되냐. 마치 3차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확진자지 않습니까? 2차 접종을 하고 확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사실상 백신 한 번 더 맞는 거 아니야? 더 맞은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나는 거의 슈퍼항체자가 됐을 건데 지금. 이렇게 좀 3차 백신을 굳이 꼭 맞은 사람만 또 입국격리 면제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차 접종자 그리고 확진을 한번 걸렸던 사람들도 좀 입국격리 면제를 좀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변비행에 제보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진에어의 세부행 항공기를 예약을 한 거예요. 3월 8일 9일쯤에 연락이 왔어.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한 거지.
난 당장 이제 며칠 있으면 세부를 가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거야. 취소가 되면 이제 항공권은 100% 이제 환불을 다 받거든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호텔 예약을 다 해놨는데 호텔에서는 100% 환불 안 해주는 거지. 위약금을 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한 거예요. 탑승 계획이 없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탑승 계획이 없어서 한 거다. 근데 이거는 고객과의 신뢰를 파괴한 거 아니냐. 탑승 계획이 없다고 그냥 취소해버리면 어떡하냐, 일방적으로. 이분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또 재밌는 규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필리핀 세부, 그리고 대표적으로 러시아 뭐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정해놓은 방침이 뭐냐면 일주일에 비행기 한 대만 띄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항공사를 통틀어서 일주일에는 한 대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세부 노선에 있어서는 둘이서 이렇게 동시에 뜨고 있었는데 정부가 딱 지침을 내린 거야. 아, 이제 일주일에 한 판만 떠. 어이, 말은 하려네 날벼락인 거지. 어느 주는 누가 떠 이게 아니라 둘이 이제 협의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협의를 하면 한 주 뜨고 한 주 뜨고 한 주 뜨고 한 주 뜨고 이런 식으로 격주로 뜨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주항공이 뜨게 되니까 진에어가 어쩔 수 없이 취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제보를 해주셨던 분처럼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도 웃겨. 일주일 두부 때문에 안 돼? 막 확진자만 타고 들어와? 그건 아닌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방역을 이유로 주 1회만 뜨게끔 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부 노선, 그다음에 뭐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이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러시아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아, 블라디보스토크 누가 가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그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여행객은 거의 없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인천과 부산으로 선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이제 항구가 또 이제 발전한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항만 쪽에도 그 외국인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선원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선원들이 많이 들어와.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대한항공과 뭐 에어부산이 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또 동시 채용 못하게 만들어요. 일주일 1항공사 1운항 원칙 때문에 또 이게 막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입국객은 인천국제공항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다 인천에서만 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국제선이 하나도 못 떴었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풀었어. 근데 옛날에 풀었는데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인천국제공항으로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대표적인 게 티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 그다음에 연길 노선, 진에어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 중국 싱안 노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티웨이 대구, 연길 노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구에서 출발해요. 쭉 가. 연길에 내려. 연길에서 사람 다시 태워서 들어오면 대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단 대구로 와. 대구로 와서 여기서 기름을 다시 넣어. 그 다음에 다시 인천으로 가. 그래서 인천에 사람을 내려줘요. 제주도 똑같아. 제주항공에서 떠서 신안 가. 신안을 가서 사람들 내려주고 다시 태워서 올 때 제주에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다시 인천으로 와서 이 사람은 인천으로 내려줘. 대구에서 내리지 않고 제주에서 내리지 않고 인천에서 내린다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무슨 피해?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돼요. 2년 내내 그랬어, 지금. 나는 분명히 제주 시안 노선인데 내가 내린 곳은 인천이요. 그럼 인천에서 제주까지 또 어떻게 가? 지금 너무 답답해. 이런 게. 자, 다음은 그 현재 항공사들은 해외 노선에 있어서 100% 승객을 태우지 못합니다. 항공기별로 좌석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게 60% 그리고 70%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효성을 한번 따져봐야 돼. 정말 120명 타면 안 걸리고 130명 타면 걸리가? 이게 또 걸려있는 이유가 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좌석 제한이 걸려있냐면 큰 틀에서는 이제 방역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특정 나라가 요구를 하는 것도 있어요. 한국은 뭐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60% 제한을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 나라가 이제 원하니까. 또 하나는 특정 노선에서 하루에 외국인 확진자가 5명 이상이 나오면 또 60%가 걸립니다. 이 말은 들어오면 PCR 검사를 해. 대한항공 타고 어떤 게 들어왔는데 PCR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확진자가 5명이 나온 거야, 외국인이.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들어오기 전에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만 그때는 음성이었지만 그 48시간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자, 그런데 이제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5명 이상이 걸려. 그러면 그 노선에 있어서는 일주일 동안 60% 좌석 제한이 또 걸려요. 이게 얼마나 웃겨. 이게 항공사 잘못이야? 근데 왜 좌석 제한을 거냐고요. 저를 국회로.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들이 국토부에다가 막 항의를 하고 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 국토부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도 해주고 싶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직계상
이런 방역에 관한 최종 책임은 그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뭐 방대본이라고 그러나요? 여기가 갖고 있어서 거기 허락을 다 받아야 돼. 우린 너네 거 다 해주고 싶지. 국토부 너네는 항공사 편이야. 하지만 위에서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요렇게 말해. 맞아. 이것도 맞아. 근데 또 있는 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는 뭐 이런 것까지 뭐 신경 써주겠어? 그러니까 항공업계가 맨날 토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좀 있으면 또 출범을 할 건데 그동안에 있었던 항공업계 관련 방역 대책이 규제 일변도였다면 그냥 뭐 하면 다 막아버렸어. 그냥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규제 일변도로 가지 말고 업계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많이 듣는 창구를 마련해줘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에 유연한 방역 정책과 어떤 항공 정책을 좀 짜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언제까지 막고만 있을 거냐고요. 네? 지금 2년이 넘게 지나서 항공업계 죽어가지고 막 유상증자 몇 번 하고 막 자본장식 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부처 간에 뭔가 이 책임 회피용 정책을 하지 말고 저기 정부도 할 말 있을 거라고. 그럼 항공업계도 할 말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뭐 원래 회의라도 좀 책을 만듭시다. 제발.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방역 대책과 항공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말 논의의 장이 정말 마련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진짜 응원합니다. 내가 총대 맸다. 총대 메고 말한다 내가 진짜.